17번 봅시다. 너네 질문 17번. 힘들다 그지? 다음 주에는 그거 안 하기를, 연장 안 하기를 빌어보자. 17번 갑시다. 집합 A는 Z를 원소로 갖습니다. 자, 조건제시법 지난번에 중요하게 읽으라고 했었지. 자, 거기 들어봐요. Z라는 녀석을 모두 다 원소로 가진대. 근데 그 Z는 뭐야? I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 N에다가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I의 1승, I의 2승, I의 3승, I의 상승, I의 5승 다 원소로 가지고 있을 텐데 허수들은 제곱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i와 플러스 i도 나오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도 나오는데 그 외 나머지는 안 나온다 그렇지? 즉 집합 A는 마이너스 i 플러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1만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해보제? B Z1이라는 놈을 제곱을 하고 Z2라는 놈도 제곱을 해서 더해가지고 원소로 가질 거래. 근데 그 Z1과 Z2들은 무엇이냐? A의 원소들이다 그렇지?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뭐 해놔봐? 제곱해놔봐. 헷갈리지 않게 제곱이란 걸 해놔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i나 플러스 i는 제곱해봤자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요? 제곱해 놓으면 1이 나옵니다. 결국 제곱에는 마이너스 1과 1만 들어갈 수 있어. 그것들을 가지고 더해서 만든 집합 B 뭐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들어왔을 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1을 더했을 때 0 1과 1을 더했을 때 2 세 개 말고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몇? 3 2번이 답이겠네요. 됐죠? 이렇게 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볼까? 자, 그 다음에 너네 지난번에 내가 그거 내줬지? 추가 숙제 한 문제. 그거 풀이 저거 다 하고 나서 이어서 하고 오늘 진도 나갈게요. U라는 전체 집합을 제공을 했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의 부분집합이 있어요. 이런 말은 근데 안 해도 당연히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아무튼 A-B라는 집합을 만들어 봤어. A에서 B라는 집합을 몽땅 빼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된대? A에서 B를 빼서 어디를 만들어 놨다? 여기를 한번 바라볼 건데 X 봐. X를 원소로 가질 거예요. 어떤 거? 짝수인 모든 값들을 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중에 짝수들은 2, 4, 6, 8, 10 그것들은 여기 들어가 있어 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치? 됐나요? 그 다음에 A 합 B에다가 합집합 A 여집합을 교집합 겹치는 거 찾아봤대. 어디야? 여기다. 그치? 요 부분에 뭐 하게 된대? 홀수인 소수들은 싹 다 들어간대요. 소수 중에서 홀수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을 거래. 2라는 소수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무시하고 나머지 3이라는 소수, 5라는 소수, 7이라는 소수들은 여기다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뭐 예를 들어서 뭐뭐 남아있냐? 1 남아있고 2, 3, 4, 5, 6, 7, 8, 9도 남아있네. 1과 9는 지금 현재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A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가 가장 커진다 라고 했으니까 그 1과 9는 뭐 하자? A가 가질 수 있게 여기다가 몽땅 집어 넣어버리고 밖에는 공집합으로 만들어 놔버리자. 그러면 집합 B의 원소의 합을 구해주세요. 얼마야? 1과 3과 5와 7과 9가 되겠네. 10, 25 됐죠? 25이 되겠네요. 답은 3번.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 40번으로 한번 가볼까? 넘어가도 되겠죠? 벤더그램 그려가면서 풀면 되게 쉽다. 그치? 40번입니다. 원제는 질문이 없었던 거지? 너 이제 카톡을 안 보내줘가지고 없었으면 그냥 채팅창에다가 없다고 얘기해줘. 카톡이 편하면 카톡에다 하고 갑시다. 전체 집합 U는 X바 X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X 어떤 X?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블라블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때 뭐 해주세요? A여 집합, B여 집합의 교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을 알면은 드모르간의 법칙 써도 되고, 또는 A가 아닌 것들과 B가 아닌 것들이 겹치는 거. A도 아니면서 그리고 동시에 B도 아닌 여기를 말하는 거다. 그치? 완전 바깥.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래. 결국 원소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합시다. A. 3차 방정식. B. 2차 방정식. 각각의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상태다. 그치? 풀어보자. 뭐 넣으면 0되니? 1 넣으면 0되네. 1 넣어주면 1, 14, 1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5. 더해주면 0이다. 그치? 그러면 A 풀고 있는 겁니다. 최고차의 개수,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항. 1로 조립제법을 해보드리도록 하자. 1 내려오고요. 들어가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8, 8, 0. 그러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니까 2와 4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인수분해 되는 거다. 그치? x가 누구누구 더 나오네? 2랑 4 더 나오네. 그러면 a라는 집합은 뭐뭐뭐 가지고 있겠네요. 처음에 찾았던 1과 2와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b도 한번 가보자. b는 바로 2차 방정식이다. 그치? 3과 5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x는 뭐뭐 원소로 가죠? 3과 5를 원소로 갖습니다. 다시 b라는 집합은 뭐뭐 갖는다고? 3이라는 놈과 5라는 놈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해버리도록 하자? a, b에 집어넣어 버리도록 하자. 1, 2, 4, 3, 5 겹치는 거 하나도 없네. 아, 그럼 여기는 뭐야? 공집합으로 남겨놓고 여기에 1과 2와 4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3과 5가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1, 2, 3, 4, 5 말고 6, 7, 8, 9, 10 이런 것들은 어디 있어? 전부 다 바깥에 있겠네요. 아까 내가 찾고 싶었던 그 자식들이다. 그치? 됐니? 16, 16 16, 16 더하면 32 30에다가 8 더하니까 40 이렇게 답이 되겠다. 그치? 어때요? 정말 쉽죠? 자, 그래요. 계속 할게요. 47 47번 갑시다. 으아! 허리야. 47번. 요거. 이거는 사실 그거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 뭐냐면 너희 집합 끝났잖아. 그치? 최근에 내가 해준 거 같지 왜? 이게 내가 지난번에 풀었던 거 아니야? 그치? 풀었던 거지. 47번 민규 아닌가? 내가 쓰지 말라 했었나? 아무튼 다시 한번 해보자. 왜 내가 이틀 전에 푼 거 같지? 그래, 뭐 아무튼 뭘 알고 있으면 편하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라서 실제 저 문제에 쓰이는 건 아니야. 이런 머릿속에 이런 식의 계산 자체가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지. 합집합을 구하고 싶을 때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교집합을 빼주면 된다. 그렇지? 중복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을. 그렇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었던 것처럼 쟤도 마찬가지. 원소의 총합에 대한 얘기인데 원소를 싹 다 더할 때 지금 A가 뭐 있고 B가 뭐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다 미지수로 나와 있으니까 유추식으로 풀지 말고 뭐 하자? A의 원소들을 일단 싹 다 더하는 거야. A의 원소를 싹 다 더해봤어.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또 더해줍니다. 또 누구를 더해줄까요? B의 원소들을 싹 다 더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더해져 있었겠니? 원래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있잖아. A가 있고 B가 있어. 여기 겹치는 게 두 개 있으니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그렇지? 원소를 6번만 더해주면 돼. 6개만. 맞아? 합집합이니까 6개의 원소를 더해야 되는데 지금 A의 원소를 몽땅 더했으니까 B의 원소를 몽땅 더했으니까 가운데 있는 녀석들이 어떻게 됐어? 두 번이나 세워졌잖아. 어디가 겹친지 몰라. 얘랑 얘가 같은지 얘랑 얘가 같은지 얘랑 얘가 같은지 모르는데 근데 어떻다? 분명히 일단 2와 5 두 개는 겹쳐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을 뭐 합니다? 중복해서 셌으니 훨씬 많이 셌으니 빼버릴 거예요. 2와 5의 합을. 이게 뭐가 되는데? 교집합. 그렇게 되는 거야. 민규 알겠냐? 그래서 답을 내보면 일단 식 정리부터 하자. 좌변 A 2개, B도 2개, C도 2개, D도 2개, K는 4개. 다 더해서
아이씨 7까지 빼야 된다. 그치? 7까지 뺐어. 그러면은 A 2개, B 2개, C 2개, D 2개, K 4개. 오케이. 그것까지 빼면은 뭐가 나온다? 합집합의 원소의 합. 그래서 좌변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K만 남기고 우변으로 넘어가서 28인데 2로 나눴어요. 14. 됐냐? 근데 A, B, C, D의 합, A의 원소의 합이 얼마라 그랬어? 6이라 그랬거든. 그럼 얘가 뭐가 되겠네? 8 되겠네. K는 얼마? 4. 됐죠? 68번 갑니다. 민규 됐냐? 쌩 까냐? 가자. 68번입니다. 전체 집합 U 1, 2, 3, 4, 5, 6, 7, 8, 9, 10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A는 1, 2를 가지고 있고 B는 2, 3, 4, 5를 가지고 있어.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다, 그치? 왕중요? 이건 진짜 중요. 자, 무슨 조건인지 한번 잘 봐. 이 제발 좀 맞춰야 돼, 이제. 근데 이거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하는 것들은 맞춰야 돼. 잘 봐. 두 집합을 합집합이란 연산을 했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그대로 나왔어. 합집합을 했는데 한 놈이 나오면 그 놈이 뭐 한다? 큰 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포함한다? A를 포함한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B와 A의 교집합을 찾아보자. B-A, B와 A가 아니라 B-A와 X의 교집합을 찾아보자. B에서 A를 빼봐. B에서 A를 뺐어. 2, 3, 4를 가지고 있는 B에서 A랑 겹치는 것만 빼봐. 2만 사라지네. 누구야? 3과 4와 5예요. 그놈에다가 X를 교집합을 했더니 3, 4가 나온다라는 말은 X가 반드시 누굴 가져주세요? 3과 4는 반드시 X의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5라는 원소는 절대로 X의 원소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돼. 이 얘기 되겠지. 자, 그러면 결정 났네. 우리는 마지막에 결론. 자, 봐봐. 집합 X의 개수. 집합 X의 개수는 결국 딱 두 가지라 그랬지. 경우의 수거나 부분 집합의 개수거나. 자, 이번에는 뭐냐면 U의 부분 집합입니다. 근데 X가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놈들이 정해져 있다, 그렇지? 누구? A의 원소 1, 2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밑에 있는 조건에서 3, 4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5라는 원소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가 됐어. U라는 놈의 부분 집합인데 1, 2, 3, 4, 5 5개의 원소들은 포함을 하거나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해져 버렸네. 그러면 이제 X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X라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2에 U의 부분 집합이니까 U의 원소의 개수 승. 근데 거기서 포함한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해진 원소의 개수 2의 5승계. 답은 몇 개? 32개가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음? 그 다음 지난번에 내준 문제 풀어보자. 자, 지금 내가 내가 풀어주는 문제, 지난번에 내가 글로 써주고 풀어오세요 했던 그 문제, 이거 진짜 중요하다. 내가 QM이라는 학원에 온 거 자체가 한 3년 됐지? 3년 넘었나? 아무튼 3년 안팎인데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든 고1 반 수학하 개정 전에는 수학 2를 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항상 내줬어요. 왜? 내가 서울에서부터 얘를 강의 노트에 넣어놓고 항상 풀어줬었거든. 그냥 나온다. 서울에서는 자주 나왔었어. 여기 와서 1년째 안 나와. 2년째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 나오나 했는데 결국 작년에 나왔어요. 어디? 와부고에서 처음으로 출제가 됐어. 자, 요 문제 근데 너희들 중요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자주 나오는 문제야. 자주 나와야만 하는 문제야, 사실. 지금 여기는 시험이 쉽다 보니까 잘 안 내고 있는데 알고 있어야 돼. 모의고사 형식의 집합 문제에서는 무조건 100% 나올 수밖에 없는 녀석입니다. 알았죠? 자, 문제 다시 한번 써보면 A라는 집합은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녀석의 부분 집합은 그래서 몇 개가 돼? 16개가 된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 부분 집합을 각각 이름을 A1, A2, A3 이런 식으로 해서 A에 16까지 이름을 붙여줬었다, 그렇지? 그리고 각각의 원소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뭐 공집합부터 해서 A 자기 자신까지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각각의 원소의 합이라 그랬지. 원소의 합을 내가 S1이라고 불렀었네, 혹시? 이라 할 때 그때 S1부터 S2, S3, S16까지 모두 다 더한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었어. 기억나죠? 자, 이거를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조금 어려운 문제지 풀어봐. 무조건 100%이 문제 나와. 혹시 마플에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다. 자, 갑니다. 일단 이 원소들 어떻게 다 더하냐? 야, 부분 집합을 하나하나 다 찾아? 공집합, 1 하나 가진 집합, 2 하나 가진 집합 하면서 다 더할래? 아니잖아. 그거 어떻게 다 더해? 부분 집합만 하면 16개지. 그 안에 원소들 개수만 포함을 해도 다 몇 개인데. 2개, 3개씩 된다고만 해도 32개씩 되는데 48개씩 되고 엄청 많다, 그치? 못 더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잘 생각을 해봐. 결국 S1, 2부터 S16까지 이 16개의 집합들은 결국 A의 부분 집합이거든. 결국 A의 부분 집합이다 보니까 원소들을 누구누가 가지고 있겠냐? 1, 2, 3, 4로만 이루어져 있겠지. 그래서 아싸리 어떻게 생각을 한다? 자, 일단 한번 봐봐. 얘는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풀이를 할 거야. 지금은 잠깐 다른 색깔로 생각을 해보고 가자. 처음에 있는 얘가 공집합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원소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더하기 0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그냥 생각하는 과정이니까. S2라는 집합이 1 하나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해볼게. 1. S3를 S3라고 하면 안 되는데 A S3를 뭐 예를 들어서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 앞에 거슬린 데가 하지 말자. 그 다음에 S4도 있겠지. 1과 뭐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해봐. 또 더해봐. 1 더하기 3. S5를 A5를 예를 들어서 1과 2와 4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1 더하기 2 더하기 4 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막 더한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결국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자, 지금부터 중요하다. 1이라는 원소를 몇 번 더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 1만 따로 다 더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그렇게 치면 2만 따로 더해도 될 거고 3만 따로 더해도 될 거고 4만 따로 더해도 될 거야. 자, 각각 몇 번 더해지겠어요? 1을 센다라는 말은 1을 더한다는 말은 그 부분 집합이 1을 포함을 했으니까 더했겠지. 그럼 몇 번 더해져?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1이 더해지겠네 라고 생각을 아싸리 바꿔갈 수 있겠냐? 그럼 2라는 원소도 마찬가지야. 2라는 원소도 여러 번 더해지잖아. 몇 번 더해지겠냐? 그 부분 집합들이 2를 포함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럼 그만큼
2를 더해주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더해줍니다. 그럼 각각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봐. 야,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2의 3승계,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2의 3승계, 3을 포함하는 2의 3승계, 4를 포함하는 2의 3승계. 그래서 몽땅 다 더해주면 뭐가 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다가 2의 3승을 곱해서 답은 80이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됐어요? 요게 이제 집합 하나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최고 난도 문제예요. 혹시 맞춘 사람들 있나? 80이라는 답 나온 거. 자, 이렇게 풀어 나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적어 놓고 가자. 지금 나는 이런 유형 중에 제일 쉬운 예시를 들었어. 참신하다, 그치? 자, 가장 쉬운 문제를 예를 든 거야. 지금 내가 한 거는. 심화 유형 중에서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지금은 부분 집합들이 원소의 합이라 그랬지. 근데 그 원소의 합 대신에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놓으세요. 첫 번째는 각 부분 집합의 최소인 원소, 가장 작은 원소를 S1, S2, S3 또는 small a1, a2, a3 할 때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가장 작은 원소도 해봤으니까 뭐도 해봐야겠네. 각 부분 집합의 가장 큰 원소, 뭐 그런 것들로 넘어갑니다. 알았죠? 알았죠? 끝. 뭐 이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예시예요. 학교 시험에 더 자주 나온 거는 저거고, 역겹다니 원지야 좋아하면서. 에이 참, 수학이 서러워하겠다 너 때문에. 너 좋아하는 거 뻔히 아는데 짝사랑인 줄 알고. 와부고에서 출제됐던 문제가 아마 이 두 개였을 거예요. 둘 중 하나였을 거야. 작년에 나왔을 때. 내가 시험 기간마다 풀리고 하는데 결국 작년에 나와가지고 걔 맞췄다고 하더라고. 아,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독서고도 와부고만큼은 아니긴 한데 킬러 문제들이 난이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해요. 독서고도. 그래서 저런 문제들 함부로 넘어갈 게 아니야. 알았지? 내가 평내에서 가르치는 판곡고나 뭐 호평고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판곡고도 비교적 학교 시험이 좀 난이도 낮은 편이고, 평내고가 보통 어렵지. 평내고 심석고가 좀 어려운데, 그런 학교들에서는 내가 요걸 반드시 연습시킵니다. 독서고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뭐 마석고, 판곡고나 그런 학교들은 보통 이런 거를 해주기는 하는데, 시험 때 직후전까지 또 막 설명하면서 막 그렇게 풀어주진 않아. 근데 뭐 마석고도 마찬가지. 뭐 그리고 호평고도 역시 마찬가지. 호평고라는 학교는 거의 뭐 완전 교과서 베이스고, 그래서 시험 대비란 걸 따로 안 하고 호평고는. 너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반드시 해둬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저런 문제 마플에 아마 있을 거야. 아직까지 너희들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어. 자, 그럼 이제 넘어가자. 지난번 숙제가 88번까지였어요. 그죠? 야, 저거 없었냐 근데? 저 문제? 지금 내가 내준 문제? 왜 없을까? 마플에 보통 저런 문제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 없었던 건가? 아무튼 혹시 나오면 내가 발견 못했을 수도 있지. 혹시 나오면 다시 한번 잘 풀어주세요. 알았죠? 오늘 이제 새로운 내용 넘어갑니다. 어디요? 연산법칙. 연산법칙, 드물어간의 법칙 같은 연산법칙들 설명하러 갈게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웁니다. 자, 뭐 필기 시간 잠깐 필요한 사람들 잠깐 스샷 또는 사진 찍어 놓고 바로 좀 이따가 뭐 쉬는 시간이나 후다닥 정리 좀 해놓도록 하자. 알았지? 지웁니다. 3, 2, 1 기기. 그러면 이제 누구? 집합의 연산 법칙. 자, 근데 내가 집합의 연산 법칙 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나?
수의 연산은 너희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연산법칙, 교환법칙을 써야 되겠군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지 않잖아. 그냥 쓰지. 집합의 연산법칙도 마찬가지라고 했었어. 너희들이 이때 교환법칙 쓸 수 있네 하면서 쓰지 말고 더 자연스럽게 그냥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나오도록까지 연습이 되셔야 돼요. 방학 때는 내가 무슨 법칙 쓸 수 있어? 뭐가 보여? 막 이런 질문을 했잖아. 계속 얘기하긴 할 텐데 그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된다. 알았죠? 갑니다. 연산법칙입니다. 오늘은 귀찮아서 안 쓸 거예요. 자, 집합의 연산법칙 너희들 어차피 방학 때 다 필기해놨다, 그치? 집합의 연산법칙 결국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물어간의 법칙, 흡수법칙은 지워버리세요. 이런 거 하지마. 헷갈려 괜히. 알았지? 흡수법칙 같은 거 하지마.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더 모르겠는 법칙,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알았음? 자, 근데 여기에서 뭐를 알아두면 좀 편하다 그랬었냐면 우리가 흔히 쓰던 수의 연산에서 나오는 연산법칙에서는 더하기라는 기호와 곱하기라는 기호로 연산법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더하기라는 기호에 해당하는 것은 합집합 기호로 생각해주면 되고 곱하기 기호에 해당하는 것은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나중에 언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으로 넘어가 보면 집합이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될 텐데 그때 보면은 합집합에 해당하는 합사건 등장하고요. 여집합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여사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 걸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서로서도 똑같이 나오고 뭐 그런 기타 등등등의 명칭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교집합에 해당하는 걸 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곱하기가 교집합이랑 똑같은 성질입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더하기와 곱하기의 연산에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 연산에서 하든 A 더하기 B라는 것은 B 더하기 A,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안 하잖아. A 곱하기 B가 나왔을 때 B 곱하기 A, 이것도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그거랑 똑같은 법칙들이 등장합니다. 합집합 기호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바꿔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산의 우선순위가 똑같은 상황에서 뭐가 성립하니? 뭘 먼저 더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수의 연산에서는 이 정도 하고 끝났었어. 그래서 이걸 합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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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집합. 그 다음에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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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 교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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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집합으로 넘어가는 연산의 기호가 똑같은 상황일 때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나는 방학 때 뭐 하나 더 썼냐면, 그래서 집합에서는 이렇게 괄호를 앞에 쓸래 뒤에 쓸래 라고도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쓰기도 한다? 그냥 괄호를 없애버려. 뭘 먼저 연산하든 똑같으면 사실 아니 뭐부터 연산하세요 라는 의미를 갖는 괄호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아싸리 괄호를 없애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 더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배법칙에서 할 말이 있었다. 그치? 누구 있었어? 수의 연산에서는 요 녀석은 A 곱하기 C에 더하기 B 곱하기 C로 가도 됩니다 였고, 만약에 A 곱하기 B가 있고 그 밖에 C를 더한다 그래서 이거를 A 더하기 C에다가 곱하기로 B 더하기 C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거든. 그치? 수의 연산에서는 성립하지 않았던 이 녀석과 똑같이 생긴 녀석이 어디에서는 분배법칙에서는 등장합니다. 그거 하나만 더 알아두면 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연산, 수의 연산에서 나오는 연산법칙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 똑같잖아. 얘 하나 빼고. 그치? 그렇게 넘어가는 거였고, 마지막 더 모르겠는 법칙은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옆에다 한번 더 쓸게 그냥. 더 모르겠는 법칙은 어떻게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여집합 기호의 분배법칙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 기억나? 그래서 A교집합 B라는 게 있을 때 전체에 여집합을 씌워버리면 뭐 하고 있는 거라고 했었지? 각각의 여집합을 분배시켜 주세요. 그래서 A 여집합, B 여집합 됩니다. 근데 하나 좀 알아둘 거 뭐? 더 모르겠는 법칙은 좀 독특하게도 가운데 있는 연산 기호까지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뭐?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합집합은 어떻게 해버려? 컵을 엎어버려요. 요렇게. 됐죠? 요렇게 됩니다. 너네 이거 아니? 이거 영어로는 컵이라 부른다. 실제로 합집합을. 그래서 내가 컵을 엎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A 합 B 하기도 하지만 A 컵 B 하기도 해. 어떤 쌤들은. 갑니다 계속. 자, 그러면 집합의 연산법칙을 배우는 이유가 뭐다? 자, 연산법칙을 배우는 이유가 뭐다? 우리 여태까지 제일 앞에서는 앞에서는 뭐 했어?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풀 수 있다 이런 말 계속 했었지. 근데 벤다이어그램이라는 놈에는 한계가 등장을 합니다. 뭐? 복잡한 식을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 그래서 연산법칙을 배운 직후에 교과서 문제는 뭐가 등장하냐면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라는 문제들을 여러 개 만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결국 집합의 연산법칙은 뭐가 목적이다? 복잡한 식을 간단히 만드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간단히 하고 나면 뭐 하는데? 벤다이어그램 풀라고. 벤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결국 목적은. 알았지? 자, 복잡한 식을 간단히 하세요. 그때 쓰이는 게 집합의 연산법칙. 근데 집합의 연산법칙을 잘 보면 차집합이라는 기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래서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A 차집합 B를 만나면 뭐로 바꿔버리세요? 교집합의 여집합. 다시 뭐라고?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차집합을 바꿔주세요. 알았죠? 이거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고치러 가시는 거예요. 맞죠? 자, 기초 문제들은 패스합니다. 다음 장 바로 넘어갈게요. 몇 번? 95번 풀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95번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부분 집합 A와 B와 C에 대하여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세요. 자, 식 어때? 좌변 좀 복잡하다 그치? 자, 두 번째 니은 왼쪽에 있는 거 좀 복잡하다 그치? 이게 저 정도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이거 봐. 야씨 이걸 벤다이어그램 그린다고 생각해봐.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색칠했다가 바깥 여집합이네 지웠다가 뭐 하다 하면 어떻게 돼? 책이 찢어져요. 못 풀어. 안 그래도 너네 학교 시험 칠 때 시험지 야들야들한 그 이상한 종이 쓰는데 그지? 아닌가 요새는? 자, 그럼 기억. 아무튼 좌변에 있는 식을 간단하게 해봅시다. 그때 재빨리 보여야 됩니다. 뭐가? 교집합의 B가 공통되는 게 보이며 교집합인데 합집합. 뭐? 연산기호가 다른 게 있어요. 무슨 법칙? 분배법칙. 그래서 교집합 B로 묶어버리세요.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가겠네? A와 A 여집합. 그걸 가지고 뭐 해줘? 합집합. A와 A가 아닌 것들의 합집합은 뭐가 된다? 결국 전체 집합이 됩니다. 전체 집합과 B의 교집합이에요. 뭐예요? B. B. 맞네. 참. 이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볼까? 니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 이 니은으로 가보자. A-B 합집합 A 교집합 B. 뭐 저 정도는 사실 그거 해도 돼. 뭐 벤다이어그램 그냥 바로 들어가도 돼. 그치? A와 B에 대한 얘기야. A 그려놓고 B 그려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A-B 얘고요. A 교집합 B 얘예요. 합집합을 했어요. A. 뭐야 장난치나? 이 정도는 벤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다. 그치? 물론 연산법칙을 써보도록 하자. 벤다이어그램으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연산법칙 한번 써볼래. 연대법 되냐? 연산법칙 한번 써보자. 그럼 뭐야? A-B가 아니라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B. 그러니까 이제 보이니? 이번에 똑같은 거 뭐? A교, A교, 여기는 합집합. 그래서 뭐 해줘요? A교로 묶어주세요. B 여집합, 합집합 B. 그럼 뭐야? 방금 기억이랑 똑같은 얘기다, 그치? 얘가 전체 집합이고 A와의 교집합이니까 그냥 A, 는 A 맞잖아. 됐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보자. 자, 천천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자. 일단 앞에 거에서는 뭐가 보여? 이거는 여기다 밑에다 풀게 그냥 바로. 다시 쓰고 저 멀리 쓰면 너희들도 헷갈릴 것 같아서.
니은 갑니다. 디귿 갑니다. 디귿. 자, 뭐가 보여? 교집합의 B가 공통되는 부분인 거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교집합, 혼자 다른 기호 쓰고 있어. 아, 그러면 분배법칙 쓰자. 뭐? 합집합 B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자. 그럼 앞에는 뭐가 묶여 들어가 있겠어? 남아있는 거.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이요. 근데 A인 놈과 A 아닌 놈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공집합일 거고, 공집합에다가 B를 합집합하면 결국 노란 색깔 부분은 뭐가 되네? B가 나오겠네. 되었니? 넘어갑시다. 뒤에 걸로 넘어갑니다. 자, 뭐예요? 일단 더 모르겠는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 보이나? 그러면 여기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일단 써놓고 가자. B 여집합, 교집합 C에다가 교집합이에요. 여기는요,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됐니? 됐니? 자, 그럼 여기서도 이번에 겹치네 하면 안 된다. 분배법칙 다시 한번 잘 보면, 분배법칙 잘 보면 요렇게 생겨 있는 거잖아. 뭐 할 때 이게 바로 연산법칙, 분배법칙이란 말이야. 그럼 거꾸로 갈 때는 어떻게 생각해줘야 돼? A교집합 B로 묶어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기 연산기호가 다른 게 있어야지. 그치? 연산기호가 달라야 돼. 근데 쟤는 여기도 교집합이고 여기도 교집합이야. 연산법칙 분배법칙 아니에요. 분배법칙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얘는 그럼 뭔데? 교환법칙 혹은 결합법칙이지. 괄호 다 풀어버려봐. 괄호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이니까 싹 다 풀어버려봐. 그러면 교집합의 C, 교집합의 B여, 교집합의 C여. 그럼 봐봐.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알지? 이들이 자리 바꿔도 돼, 안 돼? B 여집합이 여기로 가고 C 여집합이 여기로 가도 돼, 안 돼? 되잖아. 그럼 뭐야? B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그냥 B 여집합이네. 교집합에 C교, C여. 뭐야? 공집합이네. 공집합과 겹치는 거? 공집합이네. 그래서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해보면 B와 공집합의 교집합,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D것도 참입니다. 답은 5번. 95번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어? 저거 혹시 분배법칙 써서 답 맞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분배법칙 쓰면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것도 참이라고 나올 거야. 95번 이거. 근데 그렇게 쓰면 틀린 겁니다. 원래. 알았죠? 알았죠? 연산법칙, 분배법칙이 아니라 교환법칙을 써야 돼. 결합법칙으로 풀어버린 다음에 교환법칙으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답은 똑같지만. 알았음? 넘어갑니다. 다음 장. 자, 무슨 법칙? 이제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는 쉬우니까 너희들이 하고 21번 유형 21번으로 갈게요. 113번 쪽으로 갑니다. 요거 한 유형 하고 쉴까? 자, 113번입니다. 자,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뭐가 성립할 때? 위에 있는 식이 성립할 때. 어떤 성립하는 식을 띵 주고 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아니, 저게 성립하는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 식 자체를 해석을 해줘야, 그래야 너희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든 그거랑 똑같은 식을 찾든 의미를 해석을 해서 그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시작해보자. 차집합, 합집합. 이거 뭐야? 뭐 해줘? 뭐 해줘? 연산법칙을 써도 되고, 또는 벤 다이어그램 바로 그려도 되고, A 차집합 B가 어디야? A 빼기 B가 어디야? A 빼기 B가 요거거든. 그 다음에 B는 뭐야? 얘잖아. 합집합하래. 뭐야? 결국 A 합 B가 된 거야. 알겠다. A 합 B가 A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있네? 합집합을 했는데 두 집합을. 근데 A가 나왔다는 말은 그 녀석이 포함을 하세요. 더 큰 녀석이에요. B가 A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렇지? 그거를 보면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너희들이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았나요? 그럼 뭐 해봐? B에서 A를 빼면 공집합 나온다. 그치? 답은 2번일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근데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풀지 말고 어떻게 풀면은 연산법칙으로 풀어도 돼요? 네, 당연하죠. 자, 뭐 해보자. 연산법칙으로 한번 들어가자.
연산 법칙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A 차집합 B라는 것을 A의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B. 그럼 뭐 해줘? 분배해주면 되겠다, 그치? A 합집합 B의 B 여집합의 합집합의 B의 그리고 사이에 뭐 들어갑니다? 요거 교집합 들어갑니다.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이거 뭐야? B 여집합과 B의 합집합. 무슨 집합? 전체 집합. 아, 그럼 교집합의 전체 집합이니까 이거 없는 셈 치고 결국 A 합 B. 따라서 A 합 B는 A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고요. 되었죠? 자, 한 문제 풀고 쉽시다. 몇 번? 118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쉴게요. 118번입니다. 공집합이 아닌 세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그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이 식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가보도록 하자. A-B, 마이너스 저런 거 싫어. 교집합의 여집합. 그 다음에 안에는 합집합, 밖에 옆에는 A-B, 마이너스 또 차집합이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고치자.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됐어? A 교집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교집합이었는데 앞에 가운데는 뭐 있어? 합집합. 다른 기호가 있네. 이번에는 아까 말했던 거 뭐? 분배 법칙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B 여집합의 합집합의 C 여집합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게 공집합이래. 아니 이게 뭔데? 이게 뭔데 그래서? A, B, C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한눈에 바로바로 보이냐? 일단 계속 가보자. 여기까지만 왔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계속 진행해 봅시다. 어떻게 해볼게요? 드물어간의 법칙도 거꾸로 연산 한번 해보자. 교집합의 C로 간 다음에 그놈의 전체 여집합을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교집합의 여집합이 보이네. 빼보자. 뭔지 알겠다 이제. 이거다 그치? A에서 B, C가 겹치는 부분을 빼주세요. A에 B에 C를 만들어서 A인 것들 중에서 B, C의 교집합 부분만 뭐 했어? 뺐어. 어디 남았네? 지금 여기 얘가 뭘 말하고 있는 거네? 여기 말하고 있는 거다 그치? 자 보자. 얘가 어떻게 됐어? 공집합이래. 공집합이래. 다 지워버려봐. 그러면 A는 누구만 남아? A에는 누구만 남는다? 여기만 남네. 맞냐? 끝. 뭐예요? A라는 녀석은 B교 C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주어진 상황을 해석을 해서 문제 풀어 본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별거 아니겠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야, 근데 아까 내가 말한 거 나온다. 좀 다르나? 아니야, 일단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봅시다. 답은 5번 맞아요. 답 5번입니다. 121번. 혹시 너 산술기하 썼니? 뭐 원제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마찬가지. 산술기하 쓴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른 거 쓴 사람들도 있을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산술기하를 쓴 풀이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단 수학학 한번 했잖아. 그치? 그래서 산술기하를 썼으면 잘했어요. 그 풀이가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풀이 지금 원래라면 아직 이거를 그냥 쭉 수학하를 처음 배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즉 단원을 생각을 한다면 산술기하는 아직 안 배운 게 정상이다. 그치? 그래서 산술기하를 안 썼을 때의 풀이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지금 합집합이 뭐가 된대? U가 된대. U. 전체 집합이 된대. 교집합에는 3과 6이 들어가 있어요. A의 원소의 합을 SA, SB라고 합니다. AB의 원소의 합을.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 알아? A의 원소들과 B의 원소들을 그냥 다 더해버리면 전체 집합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치? 전체 집합의 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집합에 대한 합을 만들고 싶으면 누구를 빼줘야 돼? 겹치는 부분에 있는 원소의 합은 한번 제외해야 됩니다. 아까 했던 거다. 그치? 그냥 기호가 SA, SB라는 식으로 표현이 됐을 뿐. 그래서 SA와 SB의 합을 구하러 갈 때 요거 합 얼마야? 21이다. 그쵸? 7, 7, 7, 21이다. 그쵸?
그리고 얘 넘어가세요. 얼마예요? 9 더하기 9 3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풀이 뭐? 합을 알고 있잖아. 곱도 알고 있잖아. 합을 알고 있잖아. 그때 곱의 뭘 찾아봐? 최대를 찾아봐. 합을 줄게 곱의 최대 찾아봐. 산술기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합은 크거나 같을 거야. 2루트에 둘의 곱, 내가 구하고 싶은 그 녀석을 x라고 해보자. 2루트에 x보다. 그럼 x는 22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해도 좋아. 됐죠? 그 다음 또 다른 풀이. 두 번째 풀이. 저기서 이어받아. 근데 SA를 스몰 a로 한번 표현해 볼게. SB는 30-a다, 그치?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SA, S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네? a 곱하기 30-a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a제곱에 더하기 30a. 30a. 그 녀석의 뭐 찾기? 최대값 찾기.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됩니다. 축이 어디예요? 15예요. 그래서 15를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5의 제곱 더하기 450. 그래서 225가 나옵니다. 이것도 좋은 풀이. 알았지? 두 가지 방식으로 아무튼 풀 수 있습니다. 뭘로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너희들이 이번 시험 범위에 산술기가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산술기를 썼다면 잘한 풀이에요. 알았죠? 물론 뭐 2차식으로 풀면 틀린다는 건 아니야. 근데 산술기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23번, 24번으로 갑니다. 유형이 23번, 24번. 문제도 23번이네. 자, 약수 배수에 대한 얘기 했던 거 기억나? 으차, 아야. 방금 바꿨는데. 부러졌어. 씨. 자, 다시 계속 뭐? 약수 배수로 갑니다. 약수와 배수의 집합으로 넘어오면 딱 하나만 기억하자. 뭐? 교집합. 교집합이라는 기호는 공약수의 집합이거나 공배수의 집합이 됩니다. 합집합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찾아봤을 때 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포함하는 관계가 나와서 합집합은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을 뿐, 뭐 공약수, 공배수와 같이 뭔가 하나로 넘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뭐다? 요거 교집합 나오는 거. 23번에도 동그라미 4번. 24번에도 딱히 나오진 않네. 24번은 뭐 아무튼 교집합은 공약수, 공배수들의 집합입니다. 알았죠? 그걸 알고 123번 한번 풀러가 보자. 12, 16, A12, 16, AM은 뭘 의미합니다? M의 약수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약수들이네. 12, A12, 12의 약수들, A16, 16의 약수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 교집합, 그놈들이 공약수예요. 공약수 찾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12와 16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면 된다 그랬지. 가장 큰 약수 누구 있어? 4네요. P는 4예요. 그래서 AP에 대하여 A4라고 했는데 그 녀석의 뭐 찾기? 진 부분집합의 개수 찾기. 그럼 A4가 뭔데? 4의 약수들의 집합이니까 누구 가지고 있겠네. 1과 2와 4. 원소 3개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 2의 몇 승계? 2의 원소 개수 승계. 근데 진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1 빼줘야 돼요. 답은 몇 개? 7개. 답은 1번.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교집합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공약수 하나 풀어줬습니다. 너희들은 약수와 배수 둘 다 하나씩 풀어보자. 124번 문제 풀어주시고 127번 문제 풀어주세요. 124, 127 두 문제입니다. 기기.
합집합은 아예 못 푸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약수라고 했을 때 뭐 해볼까? A4랑 A8 합집합을 물어보면 얘는 1과 2 약수 맞지? 1과 2와 4고 얘는 1과 2와 4와 8이거든. 그냥 합집합을 하면은 그냥 하나가 포함을 하고 있다면 그냥 나와 A8이. 그치? 만약에 합집합 서로서로 배수관계 약수관계 있으면 뭐 이제 찾을 수 있는데 그 녀석은 안 있는 상태다. 그치? 맞죠? 그래서 일단 어디서부터 갑니다? A 12, 16 풀 수 없는 상태거든. A 12, 20 둘이 서로 배수 약수 관계 없다 보니까 합집합을 간단하게 할 수 없는 상태거든. 그래서 뭐야? 겹치는 부분 요거 그리고 가운데 반드시 연산기호 다른 기호가 있는 거 확인하고 그러면 뭐예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합쳐줍니다. A12의 합집합이라는 걸로 묶어봐. 그럼 남는 게 A16과 A의 20의 교집합이 나오면서 이 녀석을 풀어줄 수 있고 약수들에 대해서 교집합은 공약수들의 집합 공약수들의 집합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 그래서 12와 16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가장 큰 약수 뭐야? A4 그리고 나서 합집합을 하네요. 앞에 있는 누구? A12 그럼 한번 잘 생각해봐. 12의 약수들과 4의 약수들 중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12. 그래서 A12가 답입니다. 5번.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그 다음에 127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127번도 한번 똑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배수예요. 배수라고 해서 뭔가 다른 거는 아니고 배수도 똑같아. 교집합은 공배수들의 집합. 공배수들의 집합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3과 A6이 나오면 교집합 겹치는 거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 배수들의 집합이니까 3과 6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준 거예요. 가장 작은 배수. 배수들 중에 가장 작은 거는 3과 6의 배수들 중에 가장 작은 거는 6입니다. 그렇죠? P 6으로 찾았어요. 두 번째 요 녀석도 가보자. 합집합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그게 언제? 둘이 서로 배수 약수 관계에 있다면. 근데 3과 4는 서로 서기 때문에 배수 약수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합집합은 흐트러 내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이번에는 아까랑 거꾸로 분배를 해주도록 하자. A의 3에다가 A의 12를 뭐 해줬어요? 교집합을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 A의 4에다가 A의 12를 뭐 해줬어요? 교집합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는 뭐 들어가세요? 합집합. 자, 요거 풀어보자. 3과 12의 교집합. 그럼 뭐야? 3의 배수들과 12의 배수들의 겹치는 부분, 공배수들은 3과 12의 최소 공배수인 누구? A12의 배수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4와 12의 배수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배수 뭐야? 10이다 그치? A12 합집합이네. 그냥 뭐예요? A12입니다. 그래서 Q는 12. 둘이 더했어. 얼마예요? 18.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갈 건데 자, 거기 옆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대칭 차집합이라고 나오는데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몇 가지만 기억을 합시다. 뭘 기억을 해주냐면 일단 벤 다이어그램 당연히 기억해야죠. 자, 너희들은 책에 나와 있다. 벤 다이어그램 지금 색깔이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시 쓰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뭡니다?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는 이거 말하는 겁니다. 여기랑 여기랑 칠해놓은 거 그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거랑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저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 근데 딱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딴 건 몰라도 돼.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누구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 알았죠? 그리고 대칭 형태의 차집합. 이게 뭐야? A 빼기 B잖아. 이거는 뭐야? 그거랑 대칭 관계에 있는 B 빼기 A잖아. 그 두 개를 뭐 했어? 다 색칠을 하고 있어. 합집합이다. 그치? 저 집합 벤 다이어그램과 지금 내가 설명한 요 녀석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벤 다이어그램 기억해야 되고요.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돼. 사실 만들어 가봐야지. 식을 만들어 봤을 때 벤 다이어그램 저게 나오면 혹시 문제 이거 나올 수도 있어.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나온다 그래서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 그러면 얘가 나온다. 아 그러면 뭐야? 대칭차집합. 그럼 대칭차집합 등장하면 이 녀석이나 이 녀석 중 해석하기 쉬운 것.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두 가지로 모두 다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나머지 밑에 있는 문제들은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유형 26번, 27번 전부 다 대칭차집합이에요.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 알았지? 저 녀석 기억하세요? 알았음?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유형 8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이제는 뭔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무슨 조건? 말 그대로 수학? 아니야.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 특정 조건들이 등장합니다. 그걸 만족하도록 해봐. 이제부터는 뭔가 외워서 가는 뭐 성질이라기보다 너희들이 그때그때 경우에 맞게 뭐 해주세요? 조건들을 확인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143번 갑니다. 집합 A는 1, 2, 3, 4부터 해서 어디까지? 100까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그 A라는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 B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자. 일단 B는 반드시 뭐 가지고 있으세요? 95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명제다. 그렇지? 역은 성립 안 해. 역은 성립 안 해. 어떤 A라는 놈을 원소로 가지면 무조건 A 더하기 1은 원소로 가져주세요. 그래서 95를 원소로 가졌으니까 96도 원소로 가지세요. 96을 원소로 가졌으니까 97도 가지세요. 98도 가지세요. 99도 가지세요. 100도 가지세요. 첫 번째 가라는 조건에 의해서 B라는 녀석은 무조건 이 6개는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 다. 맞지? 95, 96, 97, 98, 99, 100.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원래는 이거야. 아무튼 95부터 100까지는 모두 다 원소로 가져주세요. 그럼 그 외 나머지 앞에 있는 94개의 원소들은 모른다는 얘기지. 부분집합의 개수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자, B라는 것을 이것을 만족하는 B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어. 그치? 여기다가 이것만 가진 거, 또 B는 이거에다가 1 하나 더 가진 거, 이거에다가 2 하나 더 가진 거, 이거에다가 1, 2 두 개를 더 가진 거, 이거에다가 94, 93, 92를 가진 거,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거야. 무수히 많은 부분 집합들이, 무수히는 아니고 뭐 여러 개, 아무튼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존재할 텐데 그런 것들 중에서 부분 집합이 가장 적은 개수는 몇 개가 나오게 되겠니? 원소의 개수가 적을수록 만들어질 거고 그거는 결국 딱 필수로 가져야 되는 이 6개의 원소만 가진 상황. 그게 바로 답이겠다. 그렇지? 몇 개? 64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을 만족하는 집합 B가 있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가장 작아지고 싶으면 원소의 개수가 최소면 되잖아. 그래서 원소는 더 이상 이거 6개 말고 가지지 마 라고 내가 푼 거야.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6승계가 답이라고요. 됐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자, 별표 하나 쳐주세요. 145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146번, 147번, 148번 전부 다 별표 치세요. 자, 요거 진짜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자. 몇 번? 146번 문제요. 146번 풀어보세요. 146번입니다. 자, 요것도 다시 한번 잘 봐요.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어. 그치? 자, 그리고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데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데 명제 우리 배웠잖아. 그치? 명제 배운 상태처럼 풀어줍니다. x를 원소로 가지면 x분의 16도 원소로 가져야 돼. 만약에 x분의 16을 원소로 갖지 못하면 x도 원소로 갖지 못해요. 대우명제가 성립합니다잖아.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원소로 넣고 싶으면 x분의 16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1 넣어주면 1을 원소로 가지면 16도 같이 가져주면 돼. 1과 16은 동시에 원소로 가져주면 돼. 그럼 16 가지면 16 넣어주면 16분의 16 1. 아, 1과 16은 같이 한 세트로 가지려면 가져주면 되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2 넣어주면 2분의 16 8도 원소로 가져주면 돼. A가 만약에 2를 갖고 싶으면 8도 같이 가져주면 돼. 1과 16도 같이. 그치? 안 가질 거면 둘 다 갖지 말고 가질 거면 둘 다 동시에 가져주세요. 그럼 3 넣어봐. 3 넣어주면 어떻게 돼? 3분의 16 원소로 가지면 되는데 얘 자연수야? 아니,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는 절대로 원소로 가질 수 없어. 그럼 얘를 원소로 가질 수 없다면 얘도 원소로 가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x분의 16이 자연수가 되는 것들을 만족을 해주려면 x 자체가 뭐? 16의 약수들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4까지만 하나 더 갈 수 있는데 4 넣어주면 4. 아, 그냥 4를 원소로 가지면 자동으로 4분의 16, 4는 원소로 갖게 되니까 4는 혼자 있으면 되겠네. 그럼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A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은 더 이상 없어요. 16 약수들이 이게 다야. 8 넣어주면 아까 2 된다 했고, 그치? 1, 2, 4, 8, 16 요게 다잖아, 약수들은. 그러면 이제 원소 집합 A의 개수를 찾아봅니다. A를 만들 수 있는 전체 방법의 수를 한번 찾아봐. 얘 A가 가질래 말래? 얘 A가 가질래 말래? 얘 A가 가질래 말래? 근데 그 중에서 안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A는 결국 아무도 가지 못한 공집합은 하나 빼줘야지. 답은 5번입니다. 알았죠? 공집합만 제외해 주시면 돼요. 요거야. 그럼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얘기들 막 나오냐면, 이것을 만족할 때 뭐 NA가 막 3이 되도록 하는 것들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 그럼 A의 원소 개수가 3개가 되려면, 홀수개가 되려면 반드시 얘는 무조건 원소를 가져야 되고, 얘네들 중에 하나만 원소를 가질 거야. 얘 가진 거, 얘 가진 거, 뭐 2가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지. 알았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넘어간다. 이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알았지? 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옆으로 넘어갑니다. 유형 29번으로 갈게요. 아니야, 29번 하지마. 오케이, 유형 30번. 자, 유형 30번 별표 한 5개 박아놔라. 유형 30번 별표 한 5개 박아놔. 몇 번이야? 152번. 봅시다. 이거 내가 아까 나올 겁니다 했던 그 문제예요. 풀어보세요. 최소인 원소. 아까 내가 별표 치자 했었지. 내가 내준 거는 모든 원소의 합, 각각의 부분 집합들의 원소의 합이었고, 이번에는 최대인 원소, 최소인 원소입니다. 얘는 최소인 원소네요. 한번 풀어주세요. 별표 유형 30번 자체를 5개 박아놓고. 알았죠? 요거 하고 나면 옆에 있는 유형 31번부터 해서 원소의 개수들에 대한 얘기 쭉 설명하면 오늘 마칩니다. 남은 문제 다 숙제로 나갈 거예요. 알았죠? 기기 152번입니다. 자, 밑에 153번, 4번, 5번 또 조금씩 더 살을 붙이고 있기는 해. 조금 아까 내가 해줬던, 지난 시간에 내줬던 숙제에서 있던, 아까 숙제풀이에서 마지막 했던 거 있잖아. 그게 제일 기본이고, 그거보다 조금 응용한 게 얘. 그걸 더 응용하고 있는 게 3번, 4번, 5번이에요. 다 잘 풀어보세요. 알았죠? 일단 1과 2와 4와 8과 16과 32와 64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 공집합은 일단 뺐나 보다, 그치? 원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면 일단 부분집합은 몇 개야? 2에 7승 128개. 근데 공집합이 아니다 했으니까 127개. 뭐 n값을 찾을 필요는 없다. 그냥 내가 찾아준 거지. 127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부분집합들 중에서,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AK라고 했어. 만약에 1과 2와 4와 8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있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A6이라고 쳐보자. 그때 가장 작은 원소를 뭐 small a6이라고 부릅니다. 얼마예요? 1을 가지고 있으면 1이 되는 거지 뭐. 맞지? 만약에 저기 뒤에 뭐 예를 들어서 a12 쪽에 뭐 예를 들어서 2와 뭐 4와 3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small a의 12는 뭐가 되는 거야? 제일 작은 원소 2를 말하게 되는 거야. 그런 최소인 원소들만 모아서 싹 다 뭐 해보자? 더해보자. 다 더해보래. n까지. 다 더해보래. 그럼 진짜 모든 집합, 모든 127개의 원소들, 집합들을 다 찾아서 뭐 해봅시다? 그치. 평소에 부르고 다니진 않지.
여기서 그 노래를 아는 인간이 하나, 인간인가? 그 이상 물체가 하나 등장을 했으니 그냥 한번 따라 불러본 거지. 아무튼 어디까지 읽었지? 까먹었다. 아무튼 이걸 다 더해보자. 그 이제 부분집합들을 127개를 다 찾아서 최소원서 다 찾아서 다 더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지? 분명히 저 녀석들은 모아 보다 보면 1, 2, 4, 8, 16, 32, 64들 밖에 안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결국 1을 몇 개 더할까? 2를 몇 개 더할까? 4를 몇 개 더하며 8도 몇 개 더하며 16도 몇 개 더하고 32도 몇 개 더하고 64도 몇 개 더하는지를 한번 생각이란 걸 해보자. 그렇게 더해줄 거야. 그러면 그 개수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겠니? 1과 2와 4와 8 이런 원소들 각각을 몇 번 더해 주겠어? 1을 가지기만 하면 돼. 얘는 가지기만 하면 돼. 근데 정확하게는 1을 최소인 원소로 갖는 그런 부분집합들에서는 전부 다 1을 끄집어냈겠다, 그치? 스몰 a 끄집어낼 때 그 녀석들이 개수만큼 1을 더해주겠네. 2는 그럼 몇 번 더해주겠어요? 역시 2를 뭐라 쓴 거야? 2를 최소인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개수만큼 더해줄 거고 4는 말 그대로 4를 최소인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개수만큼 더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싹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한번 생각해보자. 1이라는 녀석은 그래서 몇 번인데 1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가지려면 1은 무조건 가지고 나머지는 같든 말든 상관이 없네. 2에 몇 승계? 6승계. 그 다음에 2는 그럼 몇 번 더 해주겠는데 2를 가장 작은 원소로 가져주려면 1은 없어야 되고 2는 가져야 돼요. 다시 뭐라고? 전체 원소 개수가 7개인데 1은 가지면은 안 되지. 1을 가지면 1이 최소인 원소가 되니까 2보다 작은 원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1은 가지지 마세요. 2는 근데 최소인 원소를 가져야 되니까 2는 반드시 가져주세요. 1과 2 두 개의 원소를 갖지 마세요, 가지세요 라는 조건들이 붙어 있으니까 두 개 빼버리는 거야. 2에 몇 승계? 5승계. 그 다음에 4라는 놈은 몇 개? 4를 가장 작은 원소로 가지려면 1과 2, 4보다 작은 놈들을 원소로 가지면 안 돼. 4는 가져야 돼. 3개의 원소들한테 갖지 마세요, 가지세요 라고 정해버렸잖아. 그럼 결국 또 몇 개겠네? 2에 7-4승. 그 뭐야? 7에 잘못 얘기했나? 7-3승. 그래서 2에 4승계. 그런 식으로 더해주게 됩니다. 얘들아, 그럼 이제 이 정도 눈썰미 있지? 얘 2에 6승이지. 얘도 2에 6승이에요. 얘도 2에 2승 곱하기 2에 4승이니까 2에 6승이에요. 2에 6승들만 계속 더하고 있습니다. 2에 6승 64를 몇 번 더해주면 돼? 1, 2, 4, 8, 16 요거 전부 다 하겠다, 그치? 됐죠? 몇 개? 7개. 답은 4, 7, 28, 6, 7, 42 448이 답이겠네요. 답은 몇 번? 3번. 요겁니다. 됐죠? 어때요? 할만하죠? 쉽게 할 수 있겠죠? 건희, 근데 듣고 있냐? 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 조건희. 언제 들어왔어, 너?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넘어갑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공식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이름이랑 사실 매치가 잘 안 돼. 유한집합은 당연히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공식화해서 기억을 해두려고 하면은 건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너 왜 대답을 안 하지 이거? 얘 안 들어왔지 지금. 일단 계속 갑니다.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는 거야. 그게 바로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라는 공식이에요. 오케이? NA 합 B 뭐야? NA에다가 NB에다가 둘이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세요. 아까 내가 뭔가 설명하면서 잠깐 들었던 그 녀석이에요. 공식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 합 B 합 C 세 개의 집합을 가지고 합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녀석의 원소는 어떻게 세워주세요? NA
NB, NC 다 더해준 다음에 뭐 해주세요? NA 교 B를 빼주세요. NB 교 C도 빼주세요. NC 교 A도 빼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 해주세요? NA 교 B 교 C를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왜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어디 원소들을 한 번, 두 번씩 했는지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잘 기억하도록 하고. 자, 근데 무조건 이 공식을 쓰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알 거야. 쓸 수 있는 상황 또는 써야 되는 상황을 써주는 거지 무조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셀 수도 있고 또는 뭘 이용해서 셀 수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직접 바로 이용을 해서 원소의 개수를 찾으러 갈 수도 있다. 무조건 저 공식을 쓰는 상황은 아니에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156번에서 보면은 주어져 있는 것과 구하고자 하는 것, 주어져 있는 것과 구하고자 하는 것을 봤을 때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즉 요 녀석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들 가지고 구하세요거나 주어져 있을 때, 제공하고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맞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워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뭐 주어져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이게 안 주어져서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 상황인 건지 또는 주어진 것들을 잘 이용해서 그냥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뭐야? 처음에 NA, NB 이거 왠지 공식 쓰는 것 같아. 그러면 교집합 B를 찾을 수 있나? 있네요. 어디에 있어요? 요거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주면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에 대한 얘기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17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네? N의 전체 집합에서 뭘 빼면 되겠네? A 교 B의 원소를 더해서 개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된다. 그치? 그게 얼마라고? 17. 근데 전체 집합은 몇 개야? 28개. 얘가 28개니까 얘는 몇 개가 되겠네? 11가 되겠네. 그럼 끝났다. 그치? 교집합 알고 A 알고 B 하니까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 답은 얼마? 14.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다음. 근데 어디를 가보자. 근데 105 아니야. 근데 158번을 가보면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기 있다. 근데 어디로 넘어가 보면 162번으로 넘어가 보면 찾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A여 교 B여를 찾으라고 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보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 자체는 어떻게 돼? N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이라서 전체 집합에서 결국 합집합을 빼주면 되긴 되는데 전체 집합이 나와 있고 결국엔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거는 합집합이 맞기는 해. 근데 공식 쓸 수 있나? 공식을 써서 NA 합 B를 구할 수 있나? NA 좋아. NB 좋은데 얘가 마음에 안 들어. A 교 B를 모른다. 그치? 그래서 뭐 하자? 얘는 그냥 단순하게 뭐 하자? 벤 다이어그램 그리러 가자. 자, A-B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에 원소 몇 개가 들어가 있어? 29개가 들어가 있어. 근데 A의 원소는 50개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는 21가 들어가면 되고 NB는 몇 개가 되거든? 33개라고 했거든. 여기에 몇 개? 12개가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합집합 끝났네. 몇 개예요? 다 더해주면 62개다. 그치? 그래서 답은 얼마? 20이 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식을 써주고 아니지 공식을 쓸 수 있다면 공식을 써주고 그게 아닌 상황 주어져 있거나 구하고자 하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알았죠?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몇 번 풀어보자. 164번 하나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164번 풀어봐. 164번 164번입니다. 맞나? 164번입니다. NA 6개
A-B 4개, NB 7개. 그리고 이 식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봐봐. A의 원소가 6개라 그랬는데 B, 바로 지금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거다, 그치? 뭐 원소 개수를 찾아보려고 A 빼기 B, A 빼기 B의 원소 몇 개 들어가 있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A의 원소가 6개니까 여기 2개, B의 원소 개수가 7개니까 여기 5개. 전체 집합은 뭐 주어져 있지 않네. 이것만 가지고 뭐 해주세요? 이 식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자, 또 뭐 물어봐? 또 집합 X의 개수다, 그치? 집합 X의 개수는 두 가지입니다. 경우의 수거나 부분집합의 개수거나. 그럼 우리는 X의 개수를 뭐에서부터 출발해보자? B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에서부터 출발해보자. 그래서 뭐야? 2의 7승계에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맞나요? B의 원소가 몇 개니까? 7개니까. 근데 뭔가 반드시 가지래. B-A. 여기 있는 5개의 원소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B의 원소 7개 중에서 5개의 원소들은 반드시 포함하세요라고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답은 4개가 답이겠네요. 됐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다 우리가 배운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어떤 것들 배웠고 부분집합 개수 어떤 식으로 찾았었고, 그리고 집합 X의 개수들이라는 문제는 내가 지금 여러 문제 풀어줬잖아. 거기서 어떤 경우는 경우의 수, 개수, 가질 수 있는 방법의 수,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찾아주고 있고, 또 특정 문제들은 또 뭐 해주고 있어? 원소의 개수들을 가지고 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부분 개수의 공식, 부분 개수의 개수 공식, 부분 개수래,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 그 공식을 이용하는 풀이, 둘 중에 뭘 쓸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 아, 이렇게 생긴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공식화 하지 마세요. 그걸 내가 해줄 거였으면 내가 해줬습니다. 알았죠? 자, 넘어갈게요. 옆에. 어디로 가보냐면 이제 유형 33번, 34번 같은 문제입니다. 유형 33번, 34번 문제는 그냥 뭐 해주면 돼? 너희들이 그냥 말 그대로 풀어주면 돼. 몇 번? 71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의 온라인 게임 구도를 조사했더니 PC로 게임을 하지 않은 학생이 12명,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지 않은 학생이 8명. 그때 PC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학생이 15명일 때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한다로 갈게. PC 게임을 해본 사람들, 스마트폰 게임을 해본 사람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얘는 뭔데? PC로 게임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 여집합의 경우의 수다, 그치? 개수다, 그치? 그게 얼마? 12명. 그러면 전체 집합이 몇 명이니까? 전체 집합이 30명이니까 PC, NPC네. 어머. PC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몇 명? 18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 스마트폰의 여집합에 대한 경우의 수 또는 사람의 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8개예요. 그러면 역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몇 명? 22명. 아, PC 게임을 해본 사람들과 스마트폰 게임을 해본 사람들의 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주세요? 요 녀석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지 공식을 쓸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자. 뭘 제공했어? PC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학생. 아, 와다, 와. 그리고다, 그치? 수학에서의 그리고는 무슨 의미? 그리고 동시에 교집합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 겹치는 부분에 몇 명? 15명 들어가네. 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릴 필요 없다, 그치? PC와 스마트폰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 15개래. 그럼 이제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합집합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뭐야? PC와 스마트폰 중 어느 것도 게임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 완전 바깥에 있는 여집합 찾아간다, 그치? 그럼 어떻게 찾아주면 돼?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을 빼주면 되겠네. 그럼 합집합의 개수 찾으러 가면 되겠다, 그치? 합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18에다가 21을 더해서 40, 거기다가 15를 빼세요. 얼마? 25. 답은 5명. 됐죠? 오케이. 그럴 수 있겠죠? 또는
기왕 벤 다이어그램 그린 거 맞추면 되지. 교집합이 15니까 여기가 3명, 여기가 7명이다. 그렇지? 더해주면 25명. 그럼 바깥에 몇 명? 5명. 할 수 있겠죠? 요겁니다. 그냥 상황들이 주어져 있을 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유형은 딱 하나 풀고 나머지는 다 숙제. 몇 번으로 풀어보냐면 182번 한번 풀어보세요. 182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어느 학급의 학생 36명 중에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학생이 12명, 고양이를 키우는 학생이 6명이래. 강아지도 고양이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기억나죠? 최대 최소 물어본다. 그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야. 예를 들어서 여기의 수가 만약에 상수로 정해져 있어. 여기의 수가 만약에야, 이 문제는 별개야. 만약에 정해져 있는 걸 찾았어. 너희들은 요 녀석의 최대값을 찾아야 된다고 치자. 또는 A라는 집합의 최대값을 찾아야 된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뭐 해줘야 돼? 겹친 부분 최대한 많이 해줘야 되고, 겹친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여기를 최소로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뉘앙스를 통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 알았지? 알았죠? 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뒤에는 내가 풀어주지 않는 다른 문제들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또는 식을 통해서 뭐가 최대일 때 뭐가 최소일까 이런 관계들을 좀 찾아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182번이에요. 어떤 거죠?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어느 한 마리도 어느 한 동물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야.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또 겹칠 수도 있어. 강아지, 고양이 같이 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체 집합 중에서 자 한번 생각해 봐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있다. 그치?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얘가 최대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해? 강아지, 고양이의 합집합이 최소가 된다. 그치?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녀석들이 최소값이면 합집합은 최대가 되겠네. 그 관계를 찾아서 아 우리들은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찾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했었어? 우리 지난번 방학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에다가 NB를 더한 다음에 NA교B를 빼주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뭐야? NA 정해져 있잖아. 몇 명이야? 아 NA라고 하지 말 걸 그랬나? 몰라. 이미 해버린 거.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을 A라고 하고 고양이를 B라고 할게. 알았죠? 그러면 NA는 얼마? 12명. NB는 얼마? 6명. 12명, 6명.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데다가 채워주면 돼요. 뭐? 여기가 최대면 여기가 최소고요. 여기가 최소면 여기가 최대입니다. 됐죠? 자, 누구부터 고민을 하라 그랬지? 항상 최대값을 기준으로 생각하라 그랬지. 겹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겹치는 거는 얼마만큼 겹치면 돼? 둘 중 인원 작은 사람들 만큼 겹치는 게 최대한 겹치는 거지. B의 집합이 6개밖에 없는데 7개 겹칠 수는 없잖아. 뭐 1개, 2개, 3개 겹칠 수는 있어도 6개까지는. 맞죠? 그러면 뭐가 돼? 6 빼기 6 사라지고 12. 아, 합집합의 최소값이 얼마? 12가 되겠네요. 두 번째, 합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뭐? 전체 집합. 근데 기억나지? NA와 NB 각각이 12와 16밖에 안 되는데 36까지 갈 수는 없다. 그치? 합집합이.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그냥 둘이 더한 거. 뭐? 교집합이 0일 때. 됐죠? 그러면 뭐야? 합집합의 최소값 찾았고 합집합의 최대값 찾았어. 다시 합집합의 최소값이 10이고 합집합의 최대값이 18이야. 그럼 마지막 답은 얘는 전체 집합 36에서 빼주면 되니까 24. 전체 집합 36에서 빼주면 되니까 18. 그게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겠지. 답은 얼마예요? 42. 한 달이 더 걸쳐가 있기는 한데 자 그런 걸 떠나서 요 내용은 기억하세요. 알았죠? 요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 공식을 만들어서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관계는 너희들이 알고 있을 거고 그때 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최대값,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최대값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어요.